안녕하세요, 리버스트입니다. 오늘 그 문방구 탐사 80년대 프라모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80년대 프라모델이라고 하면 이 문방구 텀이 좀 길었잖아요. 90년대 그 중후반까지 어떤 제품이 노출이 되면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첫 문방구 가면 또 있고, 그리고 이름 바꿔서 또 다른 제품이 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영화화되면 본격적으로 또 제품이 이름이 바뀌어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프라모델을 즐길 수 있는 이 텀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쭉 보면서 성장을 했다, 그 정도로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프라모델로 만들 수 있었던 다이아크론 그 변형 로봇 중에 다이아타이가하고 다이아트론 5, 요거를 그 일본 제품으로 보려고 해요. 국산 제품보다는 약간 좀 크게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그때는 어떤 기믹으로 변형을 하고 우리가 즐겼었나, 이런 거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처음은 다이아 타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렇게 박스로만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그 프라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박스는 이제 이런 디자인이었죠. 한쪽 손을 딱 치켜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원제품은 이런 포즈가 전혀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냥 차렷 자세에서 변형만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디자인은 원래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딱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자, 일단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특히 이 다이아 타이거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눈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리가 벌려지면서 변형을 하고 작은 미니 비행기 같은 게 들어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이아 타이거는 아마 이게 완제품으로도 발매가 됐어서 많은 분들이 만들고 접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릴 때 좀 프라모델을 만들고 한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고전 제품을 접할 때 그래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게 이 다이아 타이거였어요. 물론 그 완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라모델은 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다이아클론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니 대원들이죠. 여기 보면 여성 대원도 보이고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제품에도 들어있고 조립식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100원짜리부터 여러 군데서 만날 수 있었죠. 다이아배틀즈는 아카데미 300원짜리로 500원짜리로 잘 만날 수 있었던 제품이었고요. 와르트러스는 그 여러가지 과학사에서 발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변신 로봇은 다이아트론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 어테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이아 어테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도 굉장히 좀 화려한 색깔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부품도가 나와 있습니다. 부품도가 나와 있으면 좀 신용도가 이렇게 생기죠. 뭐가 빠져 있구나. 그때는 부품이 누락된 것도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품이 비교해보고 없으면 재빨리 문방구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바꿔주시는 분도 있고 환불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모르는 문방구는 조금 미심쩍은 눈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지만 불량률이 정말로 이것저것 좀 있었어요. 혹시 이 다이아크론을 제 기억을 보면 그 나사가, 조립식 나사 볼트 있죠, 그게 들어갔었고 부품이 큼직큼직했고 변형이 좀 시원시원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다리 변형하는 그 부품 나와 있죠. 이 설명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프라모델도 이제 좀 만들어 봐야 이런 거 보고 좀 척척 진행이 되죠. 이것도 확실히 많이 안 만드는 친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 방법은 멋지게 도색이 된 완제품 요걸 또 변형을 시켰네요. 그리고 이런 식의 종이로 된 스티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73이라는 걸 강조를 했네요. 이 다이아 어택터가 무슨 73이라는 번호를 부여를 받았는지. 자, 조립을 하면 이 상태가 됩니다. 거의 한 MG급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맥기도 되어 있었고요. 국내 제품도 맥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얼굴 부분이 그냥 검정색이라서 이 제품은 일본에서 그 완제품을 제가 조립식을 조립해 놓은 걸 제가 구현한 겁니다. 얼굴은 좀 도색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지 지운 자국이 있는데요. 얼굴이 제법 잘생긴 그런 제품이죠. 이렇게 보시면 코랑 입이랑 눈 이런 게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주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주먹은 기본적으로 발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네요. 이 다이아 어택터가 좀 좋은 점이 조립만 해도 이 박스 아트와 비슷한 색감을 유지를 했다는 게 좋았습니다. 국내 제품도 이 정도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보시면 가슴에 탑승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팔은 이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어깨는 회전하지 않고요. 자, 다리가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차렷 자세, 그러니까 only. 그리고 발목까지는 이렇게 구부러짐이 됩니다. 지금은 이 변형을 해줘야만 이게 구부러지게 되어 있네요. 이 안에 부품이 지금 걸려 있어서 발목은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뒤를 보시면 이렇게 볼트 자국이 있죠. 요거는 변형 시에 이렇게 떼어 놓으셔도 되고 그냥 붙여 놓는 게 조금 옵션 파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뒷부분 여기는 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놨습니다. 어깨 쪽에 이제 어깨 쪽이 랜딩 기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형 프라에 속했고요. 만들었을 때 그 정밀도라든지 그 만족감도 상당히 있었던 제품으로 기억이 돼요. 여기 무릎에 요 날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변형할 때 이 제품 꼭 필요는 없지만 이게 두 개가 부속이 됩니다. 여기에도 그 조종사들을 탑승시킬 수 있어서 아이들은 또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가 있었겠죠. 여기도 그 도색으로 그냥 1번, 2번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자, 밑에 바퀴는 그냥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바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다이아크론 대원이 들어가 있죠. 팔도 가동되고 무릎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접혀서 탑승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너를 잘 만나면 이 대원들이 한 3명 들어가 있으면 얼굴이 다 틀린 게 들어가 있고 또 그러죠. 그래서 뭐 로봇 자체의 완성도도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탑승 인형을 태울 수 있었던 게 다이아크론을 큰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 조립식은 참 이 옛날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이아 타이거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참신한 방법으로 변형을 하고요.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주먹을 이렇게 분리를 시킬게요. 레버를 눌러서 발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뿔이 있잖아요. 뿔이 분리가 됩니다. 뿔을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살살 비틀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마 어릴 때 만져보시고 지금까지 못 만져보신 분들은 변신을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가슴판이 여기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서 중요한 부분을 좀 아래로 늘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한번 길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은색 부품이 여기 보이죠? 이게 보이면 변형이 안 돼요. 머리가 안으로 접혀야 되기 때문에 이 은색 부품을 끝까지 안 보이도록 더 내려주셔야 됩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백팩 이 부분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정력이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가슴판을 위쪽으로 위치를 시킬게요. 그럼 여기도 탑승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쪽에도 탑승 위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팔을 등 뒤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등 뒤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자, 그리고 멋있는 기믹이죠, 이쪽. 다리가 안 움직이게 된 그 이유이기도 한데 쫙 이렇게 해서 옆으로 다리가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 정도 기술이고 이걸 프라모델로 재현을 해줬던 건 되게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반대쪽도 다리를 이렇게 해서 쫙 변신 과정이 조금 그 멋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어깨 쪽 위치까지, 팔 위치까지 변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발바닥 앞쪽으로 콕핏 모양처럼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더 끝까지 빼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구멍이 나오죠. 이걸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앞까지 쭉 빼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길게 나왔죠. 이 콕핏이 저도 어릴 때는 좀 짧나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빼지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제 기억하고 이랬었나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180도 회전시켜서 앞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제법 비행기의 모형이 나오는 것 같죠?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빼줬던 뿔은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레이더 같은 느낌으로, 안테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 대신에 이 부분에다가 아까 미니 비행정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고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나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저기 더 태워보고 색깔별로 태워보고 이렇게 즐길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탑승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도 또 멋지게 탑승이 됩니다. 다이아배틀즈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접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만들었을 때 뭐가 좀 완성까지 끝까지 잘 안 되는 프라모델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완벽하게 단단하게 잘 조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변신 이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이번에 찍으면서 변형해보고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옆모습은 이 정도. 근데 제 기억 속에 그거보다 조금 더 멋있어서 약간 감동이다 요 정도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뒷모습 이렇게 분사구, 어깨에 있는 분사구, 그리고 여기는 분사구가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정도만 해도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변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역시 그 명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멋이 있네요. 그리고 배틀 버팔로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습하고는 좀 틀리죠.
리얼 칼라 버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본 제품에는 이 다이아클론을 비롯해서 건담 이런 것들도 리얼 칼라가 되게 유행을 하고 그랬었어요. 야, 이건 조금 더 애니메이션 버전이나 그 설정 칼라보다 우린 좀 더 고급화하고 싶어, 그리고 약간 더 밀리터리하게 꾸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 배틀 버팔로가 좀 히트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광활한 클리어 파츠, 이런 거 가슴에 그리고 다리 이런 클리어 파츠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3단 분리가 되는 그런 변형 로봇이었고요. 국내에는 이제 빨갛고 검적고 이런 모델로만 이렇게 나왔었죠. 머리, 가슴, 배, 베타, 브레스타, 레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배틀버팔로는 또 낱개로도 판매를 했었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낱개 판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다양하게 발매를 했었죠. 어릴 때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건 얼굴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얼굴이 콕핏이기 때문에, 커다란 동그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멋지게 3단 분리가 가능하고요. 리얼 타입이라 약간 좀 밍숭맹숭하긴 한 것 같아요. 일본 현지에도 역시 그 리얼 타입보다는 그 애니메이션 칼라, 그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풀백 기능 이런 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조립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클론 대원들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설명서도 그림이 썩 그렇게 뭐 훌륭한 것 같진 않지만 정보는 잘 전달이 되죠. 근데 그렇게 멋지게 그려진 것 같진 않아요. 역시나 커다란 주먹이 발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옵션 파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비행체로 변형할 때 약간 옵션 파츠를 붙여주면 더 멋지게 변형시킬 수가 있죠. MG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비율입니다. 당시로 치자면 상당히 그 대형 프라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리얼 칼라기 때문에 조금 심심한 색깔로 이렇게 완성이 됐죠.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그 애니메이션 칼라의 프라모델은 아직은 못 만났어요. 제가 그 옥션에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아직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리얼 칼라 버전만 몇 번 만났던 것 같아요. 뒤쪽에는 바퀴가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다리 부분, 여기 골반 부분, 어깨에도 다리가 바퀴가 있고요. 각 3개의 비킬로 되기 때문에 바퀴가 많이 있는 편이죠. 자, 역시나 이 개성 있는 마스크를 갖고 있죠. 이 로봇으로 합체된 상태에서는 이게 여기 그 가슴에 딱 걸려서 이게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에 안테나, 이것도 굉장히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팔 부분은 그래도 이 정도 가동은 좁어요. 이렇게 아까 그 배틀 타이거처럼 살짝 꺾여서 조금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고요. 다리는 역시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 그 흔한 무릎 관절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요 클리어 파츠, 넓은 클리어 파츠로 조금 아쉬움을 달랠 수는 있죠. 이렇게. 뒷부분 위 사이의 공간으로 요 어깨 파츠가 있어서 슬라이드가 되면서 딱 결합이 됩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귀를 접어도 좀 어느 정도 멋집니다. 이 미사일 파츠는 살짝 이렇게 떼내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이아크론의 딱 형태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 여기는 뭔가 또 분사구 모양이 될 것 같죠. 자, 변신을 시켜 보겠습니다. 분리를 이렇게 하면 먼저 윗부분 이렇게 해서 약간 특이한 모양의 탱크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열어주면 자, 이렇게 역시나 대원을 탑승시킬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는 팔이 떨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앉혀주셔도 되고 자유자재로 탑승을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앉혀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뭔가 그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메인 무기를 장착을 해주면 조금 더 본격적인 그 공격 전차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포신도 긴데 미사일까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놓고 이 앞에 포신은 이렇게 원래 고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궤도 부분 캐터필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죠. 어릴 때도 이 특이한 모양 때문에 좀 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체 부분 변형해 보겠습니다. 여기 골반 부분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변형할 때는 이 주먹이 또 발사되는 이런 또 묘미가 있죠. 주먹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딱 봐도 여기가 뭐 콕핏 부분이 되네요. 자, 뒷부분 어깨를 회전시켜서 자, 어깨 부분 이 프라모델이라 이게 뭔가 여기 이런 데 잘 안 맞으면 변신하다 딱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하도 오래된 제품이고 해서 이렇게 분사구 위치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팔은 발사 버튼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분사구 같은 느낌이 또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막 점점점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주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 추가 파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껴주면 좀 더 그 비행체의 느낌이 들긴 드네요. 이걸 좀 앞쪽으로 해줘도 좀 멋질 것 같고, 어릴 때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굴러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 부분입니다. 변신 로봇을 만들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그리고 막 또 고민을 했겠죠. 이렇게.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 다리를 이렇게 좁힐 수 있습니다. 여기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제법 튼튼하게 만들어진 프라모델인 것 같아요.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 파츠를 또 끼게 되죠. 상당히 큰 파츠 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앞부분은 또 미사일로 발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옛날 게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약간 스타워즈 비행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콕핏 이 부분을 날개처럼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법 날렵하고 멋져 보이네요.
확실히 이 클리어 파츠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에서는. 이런 클리어 파츠가 만약에 없었다면 조금 그런 큰 감동이나 이런 거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본격적인 비행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크기가 있으니까 그런 만족도나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모양이긴 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멋을 낸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트가 여러 군데 쓰여서 튼튼하게 조립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40년 전에 발매해서 정말 그 아이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다이아크롬 프라모델을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발매하고 그랬으면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문방구에 노출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발매가 됐다가 이름 바뀌어서 또 나왔다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그 변형 로봇하고는 차이도 많이 틀리고 차이도 많이 나고 하지만 지금은 뭐 관절이 대세잖아요. 정말 잘 움직여야 되고 변형도 돼야 되고 하지만 그때 이런 나름 런너 몇 가지 안 되는 색으로 원작의 느낌을 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면서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줬던 다이아클론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아클론은 솔직히 그 구매를 했는데 잘 못 만지겠어요. 변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이 세월을 무시할 수 없는 그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요즘에 나온 다이아클론도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